지금 대장동 의혹이 터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당장 오는 8일에 이제 컷오프 4명까지만 남게 되는데, 자, 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들의 적합도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SOI 조사 내용인데요. 홍준표 의원이 29.8%, 윤석열 전 총장이 29.6%,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11.2%로 조사됐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의 2강 1중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나흘 뒤면 8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인 4명만 남게 됩니다.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까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짐작이 가능한데, 이 남은 한 명, 마지막 컷오프 4번째에 남는 사람이 누가 될지가 지금 궁금하고, 자기들끼리도 지금 거의 이 아주 치열하게 다툼하고 있죠. 4위 자리 두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하. 일반 여론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승민,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세 사람에게 일반 여론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당원 여론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조직이 4위 자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기존에 최재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최재형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이제 황교안 후보, 원희룡 후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분이 굉장히 치열한 4위 대결을 치를 것이라고 보이고, 네. 다만 저는 한 분을 뽑으라면 그래도 최재형 후보가 상대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캠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짧게 장유미 변호사님이 예상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표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하태경 후보가 올라가면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 뭐 보수 선명성을 그 토론 과정 중에서 보여주기도 아하. 했고,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기도 했었어. 그랬죠. 이 4명이 올라가면 뭔가 활기를 띨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답 공개됩니다. 네. 예측을 하셨던 내용 월요일 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느닷없이 무속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쓰여진 화면이 포착이 된 게 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습관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됐어야, 또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자, 윤 전 총장 측의 해명에 따르면 지지자가 격려 차원에서 이 손바닥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왕자를 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은? 굉장히 회자되죠. 네. 이게 왕자란 부분이. 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후보들은 이게 왕이 되려고 하냐,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 무속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박사학위 논문,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운세를 이용한 아바타에서 주역 관계가 나와요. 그런 걸 홍준표 후보가 부인하고 연계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최순실 문제도 거론됐잖아요. 최순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방색이라든가 우주의 기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믿으신 분들 여러 층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 중에서 보수적으로 믿으신 분들이 사실상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당한 부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보수적인 분들.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땐 저거는 아주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최순실 관계가 나왔고 뭐 우주의 기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윤석열 씨의 이번에 이 문제는
이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동안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네. 분들, 그분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네. 결과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서 네. 상당히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 이거를 치명적으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윤 전 총장도 해당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근데 이거를 또 뭐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사실을 두고도 굉장히 공세가 거셌죠. 지난주까지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앞장서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 라디오에서 4월에 소유권부터 이전했다, 부친을 공동생계로 재산 공개할 때 올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또 김의겸 의원이 직접 SNS를 통해서요, 윤 전 총장에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주장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했던, 그리고 또 이 언론중재법을 주도했던 김의겸 의원이 들에 먼저 가짜뉴스를 유포한 게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을 서왔던 김의겸 의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 건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딱 한 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1심, 2심 완벽하게 승소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보도를 하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총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고요.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기사를 쓰면 소송이 들어올 경우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총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과거에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본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상당히 머쓱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희동 집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틀리게 했냐면 사실상 중도금 잔금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그 내역이 중앙지검장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둘 다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만 떼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됐는지 그렇죠. 비교적 간이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방송에서 했다면 사실 과실 정도도 높게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언론중재법을 주도하는 의원으로서 좀 더 언행에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 하면 과거에 부동산 투자냐 투기냐 갖고 의혹을 받았던 이 인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알겠습니다. 자, Q&A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